그 시간 여행 외박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권은혜라고 하고 이제 뭐 감독님에 대한 짧은 소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안 계시지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들어서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감독님 소개부터 제가 좀 잠깐 드릴게요. 2000년대 이제 데뷔하시고 나서 주로 이제 노동자를 통해 한국 현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최근에 이제 8, 90년대에 노동운동에 몸담았었던 KT 노동자분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다룬 산다라는 작품이 있고요. 2013년에 제작된, 그다음에 오늘 보신 일드 투쟁을 다룬 외박 2009년, 그다음에 감독님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유해서 건설 노동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루셨던 노동 노가다라는 작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2작품 정도로 만드셨던 레미콘 펌프 노동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노동자임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걸 다루는 노동자가 아니다, 뭐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작품 활동을 주로 하셨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랑 여성 노동 이런 키워드가 감독님 영화들을 이제 이렇게 관통하는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감독님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계속 참담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요.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외박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이 기혼 노동, 여성 노동자분들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외박이라는 게 이제 철야, 점거, 농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성분들이 이제 가정의 어떤 바깥으로 나오셔서 정말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시는 그런 가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도 느껴지고, 이제 되게 재밌고 적절하다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제목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작품을 어떤 기획하에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아니고 일단 사건을 쫓아갔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편집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편집 구성을 할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처음에 중간중간에 제목이 몇 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줌마들이 집을 나와서 배낭을 메고 막 어디론가 막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출가라는 거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출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청소년물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어른스러운 뭐 이런 거로 해서 진지하게 이제 출가라고 했다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 모습들이 집을 나와서 어디론가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소망도 담아서 많이들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굉장히 소녀 같은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투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편집 구성안을 잡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출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이 마치 외박 나온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외박으로 타이틀을 정했죠. 저희 편집 구성 회의하고 뭐 이런저런 내용을 잡는 과정에서. 네, 그래도 510일 동안 굉장히 장기적인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외박이 또 이렇게 좀 짧게 느껴지는 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 질문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의 인트로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계산대를 쭉 트래킹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른 그 전에 이제 계속 이제 일랜드 측에서 비정규직 회고를 해버리니까 다른 쪽에서 투쟁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상암동 호멜버 같은 경우가 가장 이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매출이 좋았던 당시에 그런 이제 그 매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점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이렇게 북적북적 이렇게 정신없을 곳을 이렇게 여성 노동자분들이 다 그렇게
쭉 이렇게 누워 계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정골하고 있는 게 마치 이 세상 같지 않고 이렇게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꿈꿔볼 만한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 도로가 텅 비고 거기에 내가 이제 진짜 이렇게 막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되게 해방감도 들었었는데 그 장면을 이제 어떻게 이제 연출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트레킹 하실 때 뭐 사용하셨던 게 거의 카트가 많으니까 카트로 이제 쓰신 것 같기도 한 생각도 하고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일 때 쓰는 카메라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기구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이 트래킹 하는 거요? 네네. 네. 그런 거 장비를 쓰셨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데.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때 갑자기 들어갔는데. 있었겠죠. 네. 일단 1박 2일 정거동성을 예정을 했는데 1박 2일 그 정거동성이 사실은 그 전에 경찰들한테 전부 정보가 샜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다들 잘 몰랐었고 근데 어쨌든 그날 6월 30일 날 오전에 무조건 모여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카메라 들고 같이 따라 들어간 거죠. 따라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어떻게 쉽게 점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잠깐 있다가 나갈 거라고 회사 측에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내주고 그랬는데 그날 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문자를 계속 SNS로 날리면서 연대 동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왔고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한 200여 명이 있었다면 연대에 오신 분들까지 합해서 한 뭐 2배수로 한 200~300명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서 안 쫓겨난다. 그러니까 많이 와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 여성 노동자들은 그 계산돼 있는 데서 이제 전부 잠을 자고 나머지 연대 오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문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문 꼬리에 이제 뭐 허리띠도 묶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문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고 근데 진짜 그때 그 느낌이 얘기한 대로 비현실적인 공간 그리고 나한테는 그때 정말 잠을 안 잤어요. 그 사람들은 막 끝까지 깨 있다가 이렇게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했지만 이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 상황. 근데 꿈 같은 상황이 여기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카메라를 들고 계속 촬영을 했어요. 이 점거된 이 상황을 꼭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 이제 조연출 이제 막 촬영 배우기 시작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계속 흐름별로 이렇게 안 자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조금씩 자는 상황, 그 다음에 고요하게 자는 상황. 저기에 찍힌 건 아마 새벽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찍는데 워낙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자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카트 위에다가 삼각대를 딱 세우고 삼각대를 가장 높이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액정 모니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 상황이 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그거를 살살 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거를 한 3번 정도 했을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찍어놨고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 스케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밤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카트를 사용하셨고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막 그 지하장커 24시티나 이런 영화들 보다 훨씬 뭔가 한국에서 벌어진 일부터 여성 노동자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거니까 훨씬 더 이제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비들 날아와서 마지막에 외박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이 노동 다큐 이제 그 3번째 섹션인데 외박이라는 작품을 이제 선정하고 다시 보면서 되게 좋았고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렇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동운동의 다양한 측면들이 이 영화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일 것이고, 물론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의 어떤 투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그 민노총 간부분께서 이제 그 회의 중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아줌마라는 단어를 이제 쓰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신 여성 노동자분들의 이제 장면이 찍힌 것처럼 이렇게 노동운동 내에서의 어떤 그 여성 노동자의 남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드러나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성함이 김경미 씨 맞으시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인터뷰를 하셨고 중간에 남편분이 등장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영화 도중에 사라지시잖아요. 그 연행되시고 나서 그 풀려났을 때 남편분에게 끌려왔다. 이게 제가 이제 잘 들은 건지 모르겠으나 이제 감독님 내레이션을 하실 때 그 남편분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셨다는 말씀하실 때 약간 울먹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가부장 내에서 어떤 여성의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 문제를 이 외박이라는 영화에서 모두 다 이제 되게 잘 섬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뭔가 경중을 따지긴 좀 그렇긴 하지만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제작을 하실 당시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가장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염두에 두신 게 왠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신지. 그러니까 그 전작이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라고도 불리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었지만 대체적으로 남성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을 다루다 보니 그 안에 이 노동의 문제는 그 제가 이제 충분히 설득이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남성으로서의 그 가부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계속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기획에는 반드시 여성 노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승영 선생님 수업에 이제 청강을 해서 그때 당시에 봄학기에 이제 듣고 있는 와중에 여기 뉴코아랑 이제 홈에버에서 요런 파업 찬반 투표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해서 이제 취재차 그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죠. 만나면서 그 나이대가 이제 딱 제 나이대랑 비슷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들을 하면서 이분들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게 역시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 여성이 붙어야 되는 이유들을 알겠고, 그리고 이제 같은 노동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더 먼저 앞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넓게 보면은 노동운동 내에서도 가부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얘기되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여성을 통해서 그 가부장 문제와 노동 문제가 같이 얘기돼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편지 구성을 할 때 사실 투쟁의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살짝 부담도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투쟁이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잘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기록들을 좀 해줄 필요도 있겠지만 그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게 이제 그 여성 노동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조사를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감독님의 작품들 조사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 건설 노동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고 그동안, 근데 아주 초기작들 지금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초기작들에는 조사한 게 맞다면 그러니까 그 동행 뭐 비정규직 여성분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그런 아주 초반에 어떤 시작은 여성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시작하셨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작업을 할 때 물론 저희 아버님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노가다 일하시는 아버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긴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여성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관심이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돈벌이를 좀 해야 되는데 참 이 사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노동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프로젝트는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여성 단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기 시작한 그런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홍보 비정규직 문제를 좀 사회에 알리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짧은 단편들이었어요. 네, 제 질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꼭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다시 이야기 돌아보면 그 감독님 이제 계속 조사하다가 그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온지 잘 모르겠으나 이 참칠 이랜드라는 제목의 또 영화를 찾았어요. 그거는 네. 네, 그거는 작품이 아니고요. 외박을 제작하던 와중에 이제 투쟁이 좀 길었잖아요. 그리고 정거농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부들이 이제 전부 감옥으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쯤에 이제 노동영화제, 뭐 여성영화제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큰 이슈가 됐던 건데 한번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러프하게라도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되돌아서 한번 정리해보고도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20여일간의 그 안에서의 정거농성 기간의 힘으로 그때 즐겁고 힘을 모았던 힘으로 이제 나머지 기간들을 버텨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당시에 계속 정말 그때도 정말 첫날부터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지만 거기서 쫓겨나는 날까지 내일 쫓겨날 거다 아니면 바로 1시간 후에 여기서 쫓겨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촬영을 엄청 많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상들을 거기서 그 안에서 계속 지키면서 24시간 지키면서 거의 많은 것들을 촬영을 했죠. 예, 너무 나한테는 소중했던 거고 이 사라질 공간에 대한 그리고 이 사라질 이 순간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 분량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60분짜리 DV 테이프로 그때 거만 한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때라 하면 그러니까 21일 동안 월드컵 그 매장을 점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러프하게 정리해서 잠깐 보여줬던 건데 작품은 아니죠. 그러면 총 이제 510일 동안 어쨌든 다 이렇게 대부분 담으셨는데 그러면 다 합한 테이프는 도대체 몇 개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만하게 이제 흩어져서 예, 이렇게 또 사람들이 굉장히 소강 상태에 갈등하고 이렇게 또 흩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그때 이렇게 찍은 것까지 합하면 300여 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때는 원래 사건을 쫓아가면서 찍는 거는 이 작품이 나중에 어떻게 완성이 될지 모르니까 연대 차원에서 투쟁을 전반적인 그 메인으로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집행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움직임, 뭐 감정선 이런 것들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팔로우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예, 그렇게 좀 많아질 수뿐이 없는 게 이런 그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제목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어떤 여성 노동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찍으실 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찍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워낙에 긴박했고 그렇죠. 그 네. 현장 자체를 되게 많이 이제 이렇게 현장의 어떤 리듬을 타시면서 촬영하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집행부들 중심으로 월드컵에 계시는 몇 분을 중심으로 이제 좀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정거농성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이제 갑자기 막 저랑 관계 맺지 못했던 저를 소개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막 500여 명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있게 되면서 카메라를 어떻게 위치 지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니까 카메라를 아예 그 매장 안에 삼각대 대어놓고 고정시켜놓고 한쪽에 고정시켜놓고 그냥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피해갈 사람은 피해가고 그리고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럼 피해가는 사람들은 좀 싫어하니까 약간 비껴주고 예, 촬영할 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가까이 좀 카메라를 가져가기도 하고 이랬죠. 그 김경미 분회장님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셨던 건가요? 김경미 굉장히 많은 분회장님은 등장을 하시고 영화에. 예, 김경미 분회장님은 예, 처음부터 제가 이제 월드컵 거기 정거농성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소개를 받았던 분이고, 예, 그래서 그 지금 푸드코트나 이런 데서 몰래 뭐 막 회의하고 이러는 거를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카메라를 가져가면 좀 그럴까봐 이제 그냥 이렇게 사진만 찍어놓고 그러면서 소개하고 조합이 어떻게 시작됐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감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정확하게 이제 사건 내막과 이런 중심에 있으면서 이거를 리드해 나가는 거였고, 다행히 이제 저랑 그분하고 이게 그 관계가 좀 이렇게 잘 좋았던 거고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편하게 작업을 좀 할 수 있었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계속 손님 또 들어주시죠. 네. 영화를 보면서 저 마이크가 가야 되죠.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저가 이제 지금 30대 초반인데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그 동일 방직 똥물 사건 그거를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 노동자에 의한 노동 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라든지 그리고 가진 자를 위한 공권력이나 법 이런 게 전혀 거의 변한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노동의 지겨움, 피로함, 동시에 이제 그거 노동에 대한 이제 숭고함 같은 걸 또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노동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에서 제가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보이는 그 여성 노동자분들의 노동운동에서 군대 문화라는 게 저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여성 노동자가 이제 하는 그 뭐랄까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나 이제 그런 문화 노동 환경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동시에 이제 군사적인 군대 문화 같은 게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노동자들조차도 그런 노동운동에서 군대 문화가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독님이 유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그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런 노동운동의 성격을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조직 문화, 군대 문화 같은 그 노동운동 내에서의 그런 문화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그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필요해서 이제 그런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뭐 싸워야 됐던 그런 게 유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운동을 해도 되는데 여전히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곳에 이제 그런 조직력과 이렇게 힘적인 힘과 힘의 대응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아마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여기서 여성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조직 문화를 봤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이제 되게 그 남성의 노동운동과 여성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여성분들만 있을 때는 저렇게 군사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모여서 굉장히 수평적인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상급
단체에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서비스연맹이라든지 뭐 이런 상급 단체가 이제 와서 지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도하는 방식이 결국 이 사람들을 집회하고 뭐 선동하고 아니면 뭔가를 행사를 하는 방식이 항상 그런 거를 요구를 하죠. 앞에 정렬시키고 그다음에 똑같이 구호하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의회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래야 자본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거에 이분들이 불만은 있지만 일단은 이제 필요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따라갔던 제가 감기가 아직 확실하게 안 나서 그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중에 결국은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방식이라든지 민주노총이 와서 이제 좀 불편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따라줬는데 결국 말뿐이었다. 결국 남자들은 다 똑같다. 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예. 그 노동 운동에 있어서의 그 전투적이고 조직적인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 요즘에 비판이 참 많이 있죠.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적당한 방법이냐 아니냐라는 거이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랑 좀 연관돼 있던 것 같은데, 저 이제 노동 다큐 섹션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도 관심 있었지만 더 많이 노동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근데 외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좀 배제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장면들 같은 경우도 떠올려 보면은 그 비정규직 철폐하자라는 그 탈박자고 외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실패하시고 이렇게 웃으시는 장면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시를 같이 읊으시고 또 되게 재미있는 내용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웃는 장면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좀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 처음 보기 시작할 때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놀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되게 이분들이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저는 들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 어떤 예컨대 뭐 중간에 이제 한 명이 그 위원장님이 문선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어떤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자본을 대상으로 그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가피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이경옥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중간에 이제 수감되신 게 그적이 있더라고요. 투쟁하는 와중에. 근데 그런 것들 영화에 등장을 하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영화에 등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어떤 그 일행들 투쟁 지도부의 어떤 고뇌나 그 영화의 흐름이 이제 투쟁의 큰 흐름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런 게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제 그 기획하신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여성에 관련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측면을 이제 부각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계속 좀.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노동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결의에 찬 그리고 굉장히 잘 그 하나의 모습으로 훈련된 것 같은 마치 군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그렇게 그런 강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많이 썼고 그래서 그거를 그 많은 투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을 이렇게 조합원들의 교육용으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사실 현실을 딱 보니까 그 현실은 이 사람들도 이제 사람이고 그 투쟁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고 자기한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였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그렇게 딱 그런 모습들이 아닌, 그래서 이 매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이제 자기들을 보러 오거나 매스컴이 카메라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저절로 맨 처음에 몰랐지만 좀 있다가 눈치를 딱 보고 앞에 딱 앉아서 결의에 찬 모습을 딱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리고 그러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비정규직이 힘들다, 아니면 비정규직 어떤 비정규직으로 사는 거 철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딱 그들의 요구대로 맞춰서 해주고, 카메라가 그 매장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잘 보여야 되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면 다시 또 이제 산만한 그 즐거운 정말 이런 일상적인 모습으로 딱 돌아가는데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정말 평범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일상에서 이들이 사실은 주체가 돼서 즐겁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였죠, 이제 저한테는. 그게 또 남성분들, 군대를 다녀온 이런 남성분들하고 또 다른 지점이기도 했고,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서로 챙기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다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그 덤프 노동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촬영하실 때랑 이렇게 이 투쟁 현장 자체가 많이 달랐던. 그렇죠.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마이크가 가고 계시네요. 물론 이제 사실에 기반한 다큐,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사건이 뭐랄까 한편의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거든요. 영화 트루먼 쇼나 뭐 그런 잘 꾸며진 영화들처럼. 근데 전 두 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글로만 접하고 이렇게 그냥 표피적으로만 접하던 이야기들인데 실제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안 믿겨가지고 그냥 좀 처참한 기분도 들었고, 물론 저 역시 이제 비정규직도 했고 정규직도 해봤고 했는데, 감독님이 지금 이 영화를 기획하시고 할 때 이제 어떤 다큐로서의 기록으로서의 어떤 작업물, 동시에 어떤 걸 이제 좀 더 주장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근데 이런 유의 어떤 노동운동에 관한 영화를 하실 건지, 아니면 또는 다른 주제, 사연의 다른 주제, 아니 개인적 관심 가는 주제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 다큐를 계속 할 거냐고요? 아무래도 제 관심이 여기서 그렇게 멀어질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 말고도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카메라가 곳곳을 기록해 놔야지, 아니면 잊혀지거나 왜곡되거나 이들의 역사가 항상 그랬듯이 지워져 버릴 거야, 막 이런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이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구나. 여기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를 탁 점거해버리고 여기서 누워서 자고 밥을 맛있게 해먹고 이러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그러니까 이걸 역전시켜서 힘을 좀 이렇게 갖는 자신들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주체가 되는 이런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순간이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던 건데, 돌이켜 보니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가다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이제 임금체불돼서 싸웠던 분들,
그리고 건설 현장을 바꾸려고 이제 막 정말 빡세게 돌아다니면서 그 싸웠던 분들, 지금 이제 제가 그 기록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이제 돈은 없지만, 돈은 못 벌었지만 그 테이프 있다, 그 기록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제가 나중에 언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더 다른 또 2탄을 만들고 이제 3탄을 만들고 언젠가 또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재산, 나의 재산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정말 내 사적인 재산이 아니라 그때 함께 그곳에 있었던 그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그 희망, 그다음에 열정, 그다음에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이 거기 사실 다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랜드 이 투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거기서 그 매장 안에서 함께 싸웠던, 그리고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기는 다 담아낼 수 없었지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참 이런 게 텍스트와 다른 게 나도 모르게 찍혀 있는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근데 어느 순간 나중에 다시 보면 알게 되는 것들,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기록이라는 것들이 물론 자기 시선으로도, 자기 주관적인 눈으로도 보겠지만 카메라 눈으로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보이는 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자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보니 저도 지금 이제 꾀가 나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은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꾀가 나기 시작하니까 기획 다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을 해가면서 머리를 쓰면서 몸은 좀 덜 움직여 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벌써. 그럼 혹시 덜 피곤하시게 네. 그 영화 형식으로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배우나 이렇게 해서 연출해서. 근데 보니까 다큐가 가지는 이런 굉장히 큰, 저는 맨 처음에 다큐가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제 인물이 뿜어내는 그런 것만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정말 그거를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연결시켜서 같이 제대로만 해석해낸다면 그거보다 더 훌륭한 연기자는 없고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극이나 뭐 이런 거를 한다면 아마 그것들을 보완해내주는 여기서 정말 한계가 많잖아요. 퍼스널한 뭐 개인사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감춰진 많은 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뭔가 이제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이런 어떤 투쟁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느끼신 어떤 기쁨 같은 것이 아까 그 상암동 점거하고 나서 좀 얼마 뒤에 다시 이제 면목동 점거를 잠깐 하게 되잖아요. 금방 다시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이제 그 무너지긴 하지만 그때 이제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제 다시 하니까 너무 좋고 기쁘다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투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처음에 시작은 어떤 권리나 이렇게 생존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막상 시작하다 보면은 그 사실상 그 이렇게 캐셔 일하시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많이 관계를 맺기 힘들잖아요. 일을 하는 곳이니까. 이런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어떤 관계나 우정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공간 자체에서 느껴진 어떤 해방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큰 쾌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도 카메라 들고 현장에서 그런 거를 계속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기획 다큐를 조금 몸을 사리시면서 기획 다큐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점프 노동자들 분들 이제 촬영하고 그러신 거 보면 어떻게 저기 어쨌든 여성이신데 여성의 몸으로 가셔서 저도 많은 남성분들 속에 촬영을 하셨나 이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시간이 점점 가고 있긴 하지만 질문 이제 하나만 궁금한 점 더 드리면은 이게 이 투쟁 자체가 이렇게 기간도 굉장히 길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실 때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정규직이시고 어떤 분들은 비정규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상 이제 IMF 이후에 많은 투쟁들에서 그런 이렇게 노동자들이 갈갈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랜드 투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세한 속사정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두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끝까지 함께한 투쟁이었고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도 이렇게 결국에 복직이 되지 못하신 노동조합 간부분들께서도 이제 정규직 분들이 많으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투쟁이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가 좀 궁금한데 감독님께서 이제 지켜보시기에 어떤 점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들어가면 그 여성 안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월급은 똑같은데 월급은 거의 비슷한데 뭐 보너스가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상여금을 더 받는다. 그러니까 상여금이 똑같은 얘기겠지만 요런 정도의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저임금이고 똑같이 승진의 기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연수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어떤 승진 이런 것들의 기회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노동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 일단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차이를 떠나서 같이 좀 하는 거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요구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인상 그다음에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당시에 이제 집행부와 이제 좀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랜드 사측에서 또 조금 무자비하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분노하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시기를 두고 이렇게 뭐 계약 해지를 하면서 해지를 한다든지 했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때 당시에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이 되니까 다시 재계약에 돌입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7년을 일했든 뭐 몇 개월을 일했든 뭐 4년을 일했든 다 똑같이 계약 해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다 바로 자기한테 닥칠 일이라고 생각을 모두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도 회사 측에서 좀 제공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항상 노동자들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단결시키는 힘은 회사가 작용을 많이 하죠. 예. 분열도 시키지만 단결도 시키는. 투쟁대에서 그런 것들 제공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똑같이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가진 어떤 조건이 오히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를 그쵸. 이렇게 넘어설 수 있게도 만든다. 예. 궁금증이 많이 풀렸던 것 같고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 없으시면 감독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산다 이후에 또 작업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면서 끝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에너지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무기력해진 상태에 이 문제들이 개개인의 문제로 이게 다 이렇게 비가시화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살이란 형태로 드러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다 보니 이제는 작업 자체도 왜 저희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자체도 좀 개개인의 일상의 문제, 그러니까 삶의 문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일을 하면서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정말 개개인의 일상의 작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억압과 혹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인 표현 방식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참 보기 힘든, 이렇게 보여주기 힘든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제 그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면 주제 이렇게 다음 생각하시는 작업이 어떤 주제도 좀 바뀌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상을 좀 예, 바뀌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산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네, 그러네요. 개개인의 일상으로 그 억압받는 것들을 좀 가시화시켜 보자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역시 잘 뜻대로 되진 않지만 예, 그렇게 좀 앞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작업도 이렇게 아직까지 산다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 상영도 하시고 공동체 상영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잘 상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자리해주신 김미래 감독님 감사하고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